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재 재직장 단기 강좌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 주제로는 양자점의 이해 및 그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 및 소자에서 반도체 로드맵을 처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점이란, 그리고 양자와 효과, 양자점 활용 소자, 양자점 태양전지, 양자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음, 이제, 뭐, 1994년도,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도 있고, 전화기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캠코더, 그리고 워크맨, 마이마이 이런 걸로 유명한 노래가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사진기, 폴라로이드네요. 시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각각의 독립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아이폰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도 당연히 아이폰으로 보고, 요즘에는 어, 시계도 나오지만은, 예전에는 시계를 당연히 시계 들고 다녔죠. 근데 요즘에는 안 들고 다니죠, 아무도. 거의 패션화가 해버렸죠, 시계가. 그리고 뭐 전화뿐만이 아니로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뭐 센서 같은 걸 많이 발달해서 심박수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2023년이라고 했지만은 이 워치류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얼마 5년, 10년 정도, 5년 한 7년 된 것 같은데 애플 워치가 나오면서 여기 실질적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작용하던 모든 기능이 사실 워치로 쓸 수가 있었죠. 네. 그때, 그러면 이렇게 기기들이 발달을 했는데, 안에 구성을 살펴보면, 사실 반도체들이 굉장히 소형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텔이라고 보통 반도체를 하시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뭐 반도체 뭐 조상님, 아버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인텔의 로드맵이었어요. 예를 2005년에서는 뭐 65나노, 뭐 요즘에는 뭐 3나노, 뭐 5나노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예전에는 뭐 무어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뭐 1년마다 뭐 반 정도의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다음 황희 법칙이 나왔고 어쨌든 이렇게 인텔의 로드맵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10나노 이하 사이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가 작아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2021년에서 2024년까지의 로드맵입니다. 네,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에 거만 보시면 돼요. 뭐 7나노 적어놨죠. 뭐 4나노, 3나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공정이죠. 사이즈가 이제 사실 물질들이 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들이 7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네, 그거가 오늘 사실 강의의 목적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반도체 로드맵을 보시면 2019년에서 2024년까지 딱 보여줬는데 사실 반도체를 리딩하고 있는 나라 회사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정에서는. 대만의 TSMC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적으로.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지만은, 네, 뭐, 작은 공정, 뭐, 5나노 이하 3나노를 만드는 회사들은 실질적으로는 TSMC와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고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조금 더 앞서 있는 현상인 거죠. 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물질들이. 왜? 기기들이
작아지면서도 굉장히 작아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 안에 기기들이. 그러니까 결국 들어있는 재료들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한 엄청 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면 요즘에는 요즘은 굉장히 작은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점유율입니다. 뭐 삼성, TSMC, 인텔 뭐 이런 게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는 사실 TSMC가 조금 앞서고 있는 부분이죠. TSMC 보시면 TSMC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를 가지고 있죠. 네. 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 옆 밑에 보이는 실리콘, 실리콘을 이용한 겁니다. 실제로 실리콘 반도체를 뭐 7나노 만들고 4나노 만들고 3나노 만들었는데 여기 실리콘 말고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에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한 4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는 애들 요거는 뭡니까 우리 그 전력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그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충전기 급속 충전기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RGB 영역 여기 있잖아요. RGB 영역을 다 포함시키는 삼성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요거죠. 인디움 포스파이트.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디움 포스파이트를 가지고 양자점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RGB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메뇽 같은 경우에는 뭐 IR 디텍터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실리콘만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물질이 10나노 이하가 된다고 했을 때 뭔가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양자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좀 친숙해졌죠. 양자점, 양자 뭐 이런 것들이 삼성이 양자점 TV, 양자점 TV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 양자점이 뭔가? 오늘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도 뭐 충분히 성공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의를 보면 very small semiconductor particle with a size comparable to the Bohr radius of the excitons. separation of electron and hole. 이거 되죠. 한글로 얘기하면 물질의 크기가 보호 엑스톤 에너지 크기보다 작을 때 양자 효과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어렵죠. 오늘 이거 조금 또 풀어서 말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티피컬 디멘전이 한 1에서 1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 1에서 한 10나노 정도 미터 사이즈는 양자점이란다. 네, 양자가 일어나는 양자점이란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실리콘 같은 경우니까 10나노 이하로 요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양자화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can be as a difference as several micrometer. 뭐 마이크로미터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별로 없습니다.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는 없고 거의 한 1에서 10나노미터 정도 되면 양자화가 일어나는 양자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ifferent shape, 다른 형태인 거죠. 뭐 큐브나 뭐 스피어 동그라미나 피라미드 세모 같은 애들, 큐브는 네모나 같은 애들인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양자점에 대해서 잘 표현했죠. 뭐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자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TV에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 엑스톤 레디우스가 뭐냐? 조금 잠깐만 들어갑시다. 잠깐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그 뭐 다들 알다시피 일반 화학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물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수소라고 있다고 하면 수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도 있고 그다음 전자도 있지 않습니까? 핵 하나, 전자 하나 이게 수소죠. 사실 핵, 중성자, 전자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핵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나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자는 뭐가 있습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가 있죠. 그러면 플러스 전자에 있는 핵과 마이너스 전자에 있는 핵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이게 전자가 핵이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막 100m, 뭐 1km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범위의 얘네들이 이제 있죠. 전자들이. 그 핵과 전자가 그럼 뭡니까?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걔네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이제 논외로 하고 결국 핵이 있고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얘 둘이 반기죠. 그러니까 뭐야? 전자들이 실질적으로 핵과 어느 정도의 범위에 존재한다. 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게 막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00m, 1km까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서 얘네들이 존재할 수밖에 분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호의 엑스톤 모델입니다. 전자 엘렉트론과 플러스 홀의 사이에 가지는 정전기적 힘. 결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전자가 분포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거 전공을 하시면 뭐 하시면 되는데 알 필요 없고 어쨌든 보호 엑스톤 레디우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자가 분포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대략 한 어떤 것도 20나노미터, 30나노미터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양자점은 뭐야? 이 분포할 수 있는 영역보다 물질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물질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게 양자화 효과라고 하는 건데, 양자화 효과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총 한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자점은 제로 D라고 합니다. 차원, 이거는 디멘전이라고 하는 차원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3디멘전이 되겠고. 그리고 뭐 2차원이 있다고 하면 2디멘전.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같은 퀀텀 월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X, Y, Z 축에 대한 차원이 있는데 얘는 이제 X, Y 두 가지 축만 생각을 하는 거죠. Z 축은 생각 안 하고. 마찬가지로 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1D라고 X축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Y, Z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퀀텀 닷이라는 얘기는 차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디멘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것도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0D, 1D, 2D, 3D 정도는 아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양자화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여기 파장분의 H nu, HC 값으로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결국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파장에 반비례한다 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 사이즈에 따라서 파장이 바뀐다. 사이즈가 커지면 파장이 커진다. 반대로 사이즈가 작아지면 프리퀀시가 작아진다. 반대로 사이즈가 작아지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플랑크가 플랑크가 이제 구하는 식인데 에너지 오브 포턴이라는 식이. 그래서 뭐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다 필요 없고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물질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1에서 한 10나노 사이즈가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때 뭔가 양자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 밴드 갭이 여기보다 넓어진다.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결국 궁금한 사이즈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뀐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자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molecular beam architecture 그리고 wet chemistry 방식인데 요건 이제 이러한 이제 진공 챔버에다가 이제 프리커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방법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합성을 하는 거죠. 이 삼성에서 요즘 양자점 TV 할 때 양자점은 이렇게 웹케미스트를 만듭니다. 합성해가지고 잘. 그럼 양자점을 어디에 쓰냐? 태양전지, 오늘 얘기할 태양전지,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많이 씁니다, 요즘에. 바이오 양자점이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네, 바이오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모리, 디텍터,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양자점의 에너지 준위 변화를 보시면 양자점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뭐라고 했으니까 파장이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파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파장이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양자점의 사이즈만 조절함으로써 결국 뭡니까? 뭐 파란색에서 뭐 빨간색까지 다 색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퀀텀 다티비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얘가 과연 뭐냐? 왜 유행하냐? 퀀텀 다티비를 보면 이 삼성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삼성에서 제공한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퀀텀 닷 TV를 하면 색 표현력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전체 색 표현력에서. 일반적 1.5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죠. 위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QD 디스플레이. 마트에 가면 여러분 많이 보이죠? 디스플레이 퀀텀 닷 TV 해가지고 막 엄청 선명하게 막 나타나는 거죠. 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한 1.5배 더 선명해졌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선명해졌냐? 어떻게 선명해졌냐고 파장으로 보자고 하면 여기서 450나노 근처 한 460, 70 정도가 이제 블루인데 컨벤셔널 같은 경우에는 블루는 괜찮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린과 레드의 표현력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양자점 TV 같은 경우에는 블루도 좋고 그린도 좋고 레드 좋고 이렇게 해서 RGB 컬러를 모두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TV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색 표현력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픽셀 단위로 보자면 왜 최근에 이제 그렇게 양자점이나 이렇게 높은 화소의 그런 TV가 유행하냐고 하면 4K 많이 나오죠. 4K란 의미가 뭐냐면 픽셀 수가 한쪽 면에 한 4,000개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데피니션 SD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해상도를 뭐 조절한다. 704 곱하기 576 픽셀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뭐 가로축에 704개 픽셀이 있고 세로축에는 한 576개 픽셀이 있다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SD라고 기준합니다. 그걸 이제 풀 HD 많이 쓰죠. 여러분 모니터 거의 다 풀 HD일 텐데 풀 HD는 해상도 조절할 때 1920 곱하기 1080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로축에는 1920개 대략 2000개 정도의 픽셀이 있는 거고 세로축에는 한 1000개 정도의 픽셀이 존재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픽셀 개수는 뭡니까? 200만 정도 되는 거고 4K는 뭐냐면 가로축에 대략 한 3,840개, 세로축에 2,160개 정도 픽셀이 있는 겁니다. 대략 가로축에 몇 개 정도 있습니다. 4,000개 정도 있죠. 그래서 이걸 4K 정도로 얘기하고 실제 픽셀은 한 800만 개 정도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픽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각각의 발광을 하는 이제 그 픽셀이 선명도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높은 선명도의 물질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점이 굉장히 요즘에 뜨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LED의 장점은 뭐냐? 라이프 타임 오래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뭐 그 LED 그거를 쓰면 훨씬 오래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러버스테니스 굉장히 음, 단단하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LED 등고는 굉장히 작은 애들만 해도 불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굉장히 버스티빌리티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차세대 LE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OLED는 많이 들어보셨죠? OLED. OLED는 여기 있는 OLED입니다. 네. OLED 뭐 LG나 삼성에서 많이 팔고 있죠. 오르가닉 라이트 및 다이오드에서 OLED. 퀀텀 닷은 여기 있어요, 사실. QD LED. 뭐 이건 페rovskite LED는 뭐 어쨌든 이건 나중에 아직 상업화 안 됐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고 OLED와 QLED가 있는데 차이가 이겁니다. Full Radius of Maximum이라고 해서 반치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 픽 중에서 절반에 위치하는 애들의 파장의 범위 전체 픽 중에서 절반에 위치하는 파장의 범위 이게 반치폭이거든요. 그러면 OLED 같은 경우에는 40나노가 좀 넘어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30나노 이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FWHM이 말하는 게 결국 뭐냐면 얼마나 이 소자가 선명한 빛을 발광하는가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치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QD-LED가 뜨는 이유가 OLED에 비해서 반치폭이 훨씬 더 좋다. 다른 말로는 높은 색 재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은 색 순도를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보시면 하이 컬러 퓨리티, 내추럴 컬러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네, 내추럴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트 가면 굉장히 색이 선명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퀀텀 닷 포토볼테이크 양자점 태양전지이기 때문에 양자점 태양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양자점 태양전지를 만들면 이렇게 만든 애들을 만들거든요. 태양 에너지는 뭡니까?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겠죠. 어디로부터? 태양에서부터. 그럼 태양은 뭐야?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태양의 수명은 앞으로 50억 년. 뭐 여러분들이 애가 계속 낳더라도 계속 태양을 쓸 수 있으니까 무한한 에너지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태양전지 중에서도 우리가 양자점을 가지고 태양을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하는 게 이건 사실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 일반적인 태양전지는 우리가 실리콘을 많이 씁니다. 미래형 태양전지는 뭡니까?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좀 색깔이 다르죠.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좀 신미성 얼마나 이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태양전지 그리고 모빌리티에다가 적용하는 태양전지 그리고 옷이나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게 좀 플렉시블 할 수 있는 태양전지 이런 것들이 미래형 태양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태양전지 중에서 좀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었는데 요거는 그림을 좀 재밌죠? 뭡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딱 태양전지 갖다 붙이고 여기 콘센트 꼽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될까? 잘 안 되죠. 왜? 이게 우리나라 같은 220V인데 220V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죠. 요 오른쪽 보면 이제 그 여기 붙여가지고 아이폰 같은 차징하는 게 있죠. 예, 요거는 됩니다. 예, 몇 볼트 안 돼도 되니까. 예, 여기 뭐 직렬로 많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불가능하지만 아이디어는 좋죠. 바로 콘센트를 붙일 수 있는. 근데 요건 되니까. 굉장히 느리겠죠. 지금 현상에서는 느리지만은 가능은 하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100% 활용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100% 태양전지가 이제 들어오면 이 바닥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육지에는 대략 50%밖에 못 써요. 뭐 대기에 의한 반사, 구름에 의한 반사, 지표면에 의한 반사, 흡수, 구름의 흡수, 뭐 이런 것들, 뭐 복사로 나가는 애들도 있고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만이 우리가 실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아쉽죠. 그러니까 50%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태양 에너지 흡수를 파장별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250나노부터 2500나노까지 보시면 이제 태양빛이 다 흡수를 하는데, 이 이제 빨간색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아까 전에 있던 그 에너지 오 포톤에 대한 식을 통해서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실리콘 같은 경우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나노까지 흡수를 하거든요.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니까 나머지 1100나노 이상부터 에너지는 뭡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50%밖에 못 들어오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얼마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한 30 한 몇 %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네, 쇼크리 커자 리미션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어쨌든 태양전지를 다 활용 못한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뭐 그런 이유는 이제 태양빛이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그 물질이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거 그리고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그 태양전인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태양전지입니다. 다양한 태양전지가 있죠. 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멀티 정션.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이상의 정션을 해서 이건 보통 이제 우주로 보내는 태양전지들이 많이 쓰는 거고, 뭐 이건 한 40%가 될 수 있는 애들인 거고, 상업화로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파란색 크리스탈 실리콘 셀입니다. 네, 한 20몇 퍼센트. 그리고 빨간색 되어 있는 애들이 제가 연구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태양전지거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제 양자점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마른 목골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요 정도 16% 정도가 있어요. 그 50% 중에서도 16%만 활용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많이 멀은 거죠, 수직에는. 그렇지만은 굉장히 양자점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는 이유가 사이즈만 다르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무궁무진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네, 양자점 태양전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제 전자와 전공들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자는 ETM, 일렉트론 트랜스포스 매체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그리고 캐소드까지 가고, 전공은 홀 트랜스포 매체를 해서 에너드까지 쭉 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캐소드와 에너드가 딱 만나서 그러니까 전기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 처음에 일리데이션이 일어난다면 이제 차지가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그 밴드 갭에 맞는 빛에 따라서 전자와 전공이 형성되는 거겠죠. 차지, 전자와 전공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다음 차지가 트랜스퍼 된다. 생성된 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생성된 홀은 왼쪽으로 가고, 차지가 트랜스퍼 되는 거죠. 차지가 트랜스퍼. 그 다음에 에노드와 캐소드에서 전극을 딱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전기를 딱 생성되는 차지 콜렉션이 되겠죠. 뭐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 태양전지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파라미터들을 보면 총 이제 한 네 가지 파라미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JSC. J는 뭡니까? 커런트죠. 커런트. I. 커런트인데 단위 면적을 나누니까 데인시티가 되기 때문에 커런트 덴시티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니까 되겠죠. 그리고 볼테이지가 있어야 되죠. 볼테이지.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맥시멈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해서 볼테이지인데 오픈 서킷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 이게 100% 활용하면 좋은데 중간에 이제 뭐 인터페이스 디펙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 때문에 100%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뭐 리키지도 생기고 저항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필팩터 텀을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래서 V 곱하기 I 곱하기 V 하면 뭡니까? 파워잖아요, 파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 파워가 되죠. 그게 이제 얼마나 되는가를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10%다, 20%다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걸 구하는 식은 들어간 파워분의 태양빛이 되겠죠. 분의 JSC 곱하기 VOC 곱하기 필팩터. 필팩터는 얘가 뭐 각각의 뭐 리키지나 이런 표면 저항 이런 것들 고려한 값들이 되겠죠. 이게 뭐 1이 아니고 1이면 가장 이상적으로 J 곱하기 해서 V 곱하기 가장 이상적인 파워가 나오는데 여기 1이 아니고 뭐 0.7, 뭐 0.8, 0.6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 전체 값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Vmax, 맥시멈 파워랑 Jmax, 커런트 맥시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필팩터 같은 경우에는 JSC 곱하기 VOC 분의 Jmax 곱하기 Vmax가 됩니다. 이게 비슷하면 1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Vmax랑 VOC랑 같고 Jmax랑 JS랑 같은 값이 되겠죠. 네. 요걸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고 하면 오픈 서킷 볼테이지라고 해서 서킷을 오픈시킨 상태의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숏 서킷 커런트라고 해서 커런트가 얼마나 이제 그 흐르는가, 그걸 흐르는 게 뭡니까?
그 포톤이 빛이 그러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그 물질에 이제 흡수를 하는가 이거랑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왜 퀀텀 닷 같은 경우에 왜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유망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빛이 들어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자가 딱 생기잖아요. 근데 전자가 이 많은 레벨 에너지 레벨 중에서 요까지 이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작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 좀 많이 올라간 애들은 뭡니까? 다시 에너지의 그 리액션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떨어져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애들이 얘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에너지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들어간 애들과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에너지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멀티플 엑시톤 제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론적으로 태양전지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32% 효율인데 이거 멀티플 엑시톤 제네레이션 올라간 애들이 다시 떨어지니까 뭡니까? 에너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64%가 이론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그 퀀텀 닷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적인 에너지 수치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물질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흡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그 양자층 태양전지 구조인데 결국 두꺼우면 그러니까 그 흡수를 많이 할수록 결국 물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커런트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되게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몇 개는 빛이 들어오지만 몇 개는 그냥 통과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두꺼우면 거의 대부분의 빛을 이제 얘네들한테 흡수를 시킬 거잖아요. 근데 무한정 두껍기만 하면 또 사실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 여기에는 이제 트랩 사이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트랩 사이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잘 극복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디퓨전 랭스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양자점뿐만 아니고 뭐 페로브스카이트 유기 뭐 모든 이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자 소재에 적용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퓨전 랭스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늘리냐? 네, 리간드를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양자점을 합성을 하면 이렇게 양자점 코어가 있고 이렇게 용매에 녹게 되니까 리간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리간드를 뭐 좀 짧은 리간드로 잘 치환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자들이 여기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잘 통합할 수 있겠죠. 긴 거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리간드에 막혀버리니까 리키지가 돼버리는 거고 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리간드로 잘 교환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물질 특성상 양자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디팩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디팩을 어떻게 잘 패시베이션 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다 할라이드 물질을 디팩을 좀 이제 패시베이션 시킨다고 하면 이렇게 디팩이 트랩 스테이트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할라이드 패시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 양자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간드들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리간드들을 어떤 물질로 치환시키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밴드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예를 들어서 레드 설파이드라는 양자점에다가 PbI2라는 리간드를 붙이고 PbAr라는 테트라 붙일 아모늄 아이오다이드를 리간드 하면 뭐야?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바뀌는 거죠. PbCl2 같은 경우는 바뀌고 NH4SN 가이드 같은 경우는 바뀌고 MPA 메틸 아모늄 머케토 프로퍼니 엑시도죠. 이거는 이렇게 바뀌고 CDCl2, CDI2에 바뀌어서 사실 밴드 갭이 바뀌는 거예요. 밴드 갭도 바뀌고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바뀌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설페이스를 치환시키냐, 어떤 물질들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그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꾸는 디바이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라드 형태를 만든다든지, 여기다 설페이스 플라즈마 레조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금을 적용하지, 은을 적용시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자점뿐만이 아니로 뭐 유기나 페롭스카이트나 뭐 다양한 모든 분야의 가정의 뭐 실리콘이나 모든 디바이스에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디바이스 엔지니어링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들. 아까 전에는 케미컬 엔지니어링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케미컬적으로나 디바이스적으로나 잘 바꿀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적용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실험했던 것들 내용인데 보시면 여기 이제 ITO, 인디움 틴 옥사이드, 그리고 피다 PSS, PBS는 양자점인 거죠. 징크 옥사이드도 저희가 합성했는데 양자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이런 구조를 이제 HRTEM으로 저희가 딱 잘 찍었죠.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빛이 이쪽을 딱 들어오는 거겠죠. 이건 P 타입이 되고 이제 N 타입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합성한 나노미터 사이즈는 3.7 나노미터 정도가 사이즈가 됐었어요. 저희가 합성한 것들. 그리고 징크 사이드 아까 전에 나노 파티클을 저희가 합성한 걸 했죠. 한 5.1 나노 정도부터 합성을 했던 겁니다.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 왼쪽에. 그러면 얘의 문제점 뭐냐면 칼시네이티드 징크 옥사이드를 TiO2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 그 열을 많이 가해가지고 징크 옥사이드 400도씨, 500도씨 이상을 가해주죠. TiO2를 가해준 다음에 PBS를 올리고 전극을 이제 골드를 하는 거죠. 똑같은 TCO 그러니까 투명 전극에다가 골드를 붙이는 거죠. 비싸잖아요. 단가적으로. 공정적으로 비싸고 골드를 올리니까 비싸고. 근데 저희가 개발한 거는 똑같이 했지만은 알루미늄 전극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를 하는데 여기 저희가 한 100도씨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적으로 온도도 낮으니까 공정적으로 싸고 전극도 이제 금에 비해서 알루미늄 엄청 한 1000배 정도 싸죠. 1000배? 10,000배 정도 싸나? 네, 엄청 싸죠. 이러한 것들을 활용했다. 효율은 사실 그때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퀀텀 닷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합성을 잘 하고 나서 굉장히 얇게 깔아왔어요, 한번. 네,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도 한 3.7, 4나노톤밖에 안 되죠. 이게 다 HRTM으로 찍은 건데 여기다 일반 오르간 유기탕연지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 유기층인 거고 여기는 퀀텀 닷층인 건데 한 뭡니까 한 3개 정도 올려져 있나?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질 수 있어요. 얘네들이 효율을 지금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3, 4나노만 해도 흑강 개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굉장히 높은 커런트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기탕전지와 퀀텀 닷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부자를 제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고 하면 양자점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네, 앞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하시고 양점은 실질적으로 모레큘러 빔 픽셀 그루스로 만드시는 분은 요즘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웹케미스트로 대부분 만드시고요. 이걸 가지고 뭐 태양전지, 바이오, 발광소나 디스플레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오늘 했던 내용은 뭡니까? 태양전지에서 활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LED에 사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음 LED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태양빛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100% 흡수를 못한다. 50% 정도밖에 흡수를 못한다. 그 50%도 뭡니까? 물질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100나노까지밖에 안 돼서 요거밖에 에너지를 활용 못하는 거잖아요. 태양에너지. 근데 여기는 뭡니까? 적외선 능력인 거죠. 여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물질이 필요하다. 그게 그 중에서 제일 유망한 물질이 뭡니까? 양자점이 될 수가 있다. 왜 양자점은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 파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했던 것들도 여기 한 1300 나노미터 이상 여기 있는 에너지를 많이 활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양자점 태양전지도 굉장히 이멀전 포토볼테이크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물질 중에 하나다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건 태양전 메커니즘이고 결국 모든 태양전지든 마찬가지든 이렇게 소자를 빛을 흡수하고 나서 얘네들을
차지를 잘 이제 트랜스퍼 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존재하는 트랩 사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디퓨전 랭스를 가지는 물질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리간드를 잘 처리해서 표면을 잘 처리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자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서 리간드를 어떤 리간드를 쓰냐에 따라서 밴드 값이 잘 바뀌더라. 그렇게 밴드 값이 바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물질의 특성이 완전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물질이 특성이 완전 바뀌니까 이렇게 케미스트리적으로도 우리가 효율을 맘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디펙도 줄이고 물질의 특성도 올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디바이스 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뭐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예, 라드를 만들 수 있든지 아니면 이제 금 같은 걸 좀 집어넣다 은이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설페이스 펀 레조넌스 형상을 만들 수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오면 양자점으로 태양계를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합성하는 건 사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언제든 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합성하는 것은 별로 안 어렵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얇은 층만으로도 높은 광배현 효율을 커런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양자점이 사실 굉장히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것으로 제가 했던 이제 그 태양전지, 차세 태양전지 예 소재와 소자에 대해서 예 발표를 했고요. 사실 여기는 우리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인데요. 많은 학교에서 14개 대학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의가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